한 끼 시사가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 민가가 몰려있는 마을을 벗어나 외딴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나무가 진입로를 막고 있었는데요. 일부러 물리적인 힘을 가해 나무를 잘라낸 듯 보이는 흔적. 잎을 보니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닌 듯합니다. 사람들의 접근을 왜 막아놓은 것일까? 경비 초소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이 텅 비어 있습니다. 공장처럼 보이는 건물. 산속에 나무들을 담장 삼아 외부의 시선이 쉽게 닿지 않은 곳. 이곳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은 어떤 비밀을 품고 있는 것일까? 이미 인적이 끊긴 듯한 폐 공장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오랜 시간 사용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돼 있는 흔적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사무실로 보여지는 곳에선 각종 집기류와 서류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오, 박쥐. 오. 또 다른 방은 야생박쥐의 서식처가 돼 있었습니다. 복도의 제일 끝 마지막 방에 도달했습니다. 햇볕이 드는 창문이 아닌 실내 공간에 쳐져 있는 블라인드. 그리고 서서히 밝혀지는 폐 공장이 품고 있는 비밀. 블라인드 너머로 제작진이 마주한 진실. 그것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쓰레기산이었습니다. 인수 받으면서 그때 이렇게 가림막으로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렇지. 지난 4월 30일 한 끼 시사에서는 충북 진천의 폐기물산을 취재했습니다. 20톤이 넘는 덤프트럭 4대에서 5대가 한꺼번에 싣고 왔다는 폐기물. 폐기물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축구장의 1.5배, 그 양은 약 2만 3천 톤에 달합니다. 쌓여있는 폐기물은 분류되지 않은 채 다양한 종류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쓰레기산을 만든 장본인은 폐기물 중간 재활용 업체였는데요. 대표를 만났습니다. 지금 이게 2019년도에 폐기물 반입된 차량이에요. 그때 허가 받으신 거는 중간 재활용업이잖아요. 이거는 소각돼야 될 쓰레기지 이건 중간 재활용업으로 반입돼야 될 차량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A급도 있고 B급도 있고 C급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폐기물이 다 이게 상태가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이건 보니까 압축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사님, 그렇죠? 압축돼 있는 풀어보면 그 안에 내용물이 형성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꼭 외형만 본다고 해서 다 이게 악성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니 폐기물 처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해요? 2만 3천여 톤의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약 70억 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진천의 폐기물 산은 3년째 여전히 방치돼 있습니다. 방송 이후 또 다른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자인 서대석 씨는 2016년부터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음성 환경 지킴이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음성군에도 쓰레기 산이 있다고 합니다. 서대석 씨의 안내로 도착한 곳은 도로변으로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 이게 그럼 위원장님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쌓여 있는 게 발견된 거예요? 한 5, 6년 됐어요. 5, 6년. 근데 이거 지금 계속해서 치우질 않으니까 네. 이게 계속 이런 방치돼 있는 거죠. 이렇게. 이거 어떻게 처음에 발견하신 거예요? 여기 요 동네 주민들이 네. 이제 우리한테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알게 된 거죠. 현장에 와 보니까 저 안에까지 그냥 아. 저 건물 안에도 좀 꽉 차여 있는 거예요. 약 2,900톤에 달하는 폐기물이 5년 넘게 산속에 방치돼 있습니다. 먼저 선 조치하고 네네. 후 뭐 구상권 청구를 하거나 네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이게 이제 치우는 양이 너무 많으니까 아. 지금 군에서도 이제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죠. 아. 폐기물로 산을 만들어버린 사람은 누구일까? 혼합 폐기물. 그러니까 이 소각장 가기 전에 네. 누군가 중간 처리업자가 네. 싸게 그 어떤 입찰을 봐서 네. 이런 불법적으로 다 이렇게 처리를 하고 이제 뭐 도주 아니면 뭐 어떤 방치하게 돼요. 쌓여 있는 폐기물을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 창고가 등장합니다. 이 안에도 지금 꽉 채워져 있는 거죠. 창고 내부까지 쓰레기가 쌓여 있는 걸로 봐서는 인력이 투입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쓰레기를 운반한 사람을 알았다고 해도 해결책은 없다고 합니다. 화물 트럭 운전사들의 얘기가 우리는 이거를 뭐 쓸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주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갖다 달라 그래서 갖다 준 제품이 없다 그래서 돈이 우선이라 그러지만 누가 봐도 이거 진짜 폐기물이다 이렇게 딱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갖다 실어다 놨는데 산속에다 갖다 내려놔라. 이게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죠.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교통량이 적고 인적도 드문 곳. 이곳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들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2차 피해까지 우려됩니다. 바람 불고 뭐 그러면 다 날아가고 뭐 비오면 땅으로 다 뛰어 들어가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방치돼 있으면 이 주변 지역은 전부 다 지하수 오염된다고 봤습니다. 서대석 씨는 불법 폐기물로 인해 민가와 농지에도 피해가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다른 쓰레기 투기장으로 향했습니다. 이곳 또한 산 속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안에다가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쌓여있죠. 공장으로 허가받았다는 이곳엔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사람의 눈길이 쉽게 닿지 않고 인적도 드문 곳을 임대해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5년째) 방치된 이곳엔 약 3,000톤의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느 정도 비일비재하게 지금 음성이나 진천 이쪽으로다가 이 타켓시대에서 많이 불법으로 다 처리가 되는 게 많습니다. 한 3-4군데 정도는 이렇게 이제 방치된 상태로 다 지금 뭐 길게는 4년, 짧게는 한 3년 이렇게 이제
방치된 상태로 지금 계속 있는 겁니다. 음성의 쓰레기산은 총 3곳. 공장으로 임대해서 약 3,000톤을 불법 투기한 겁니다. 지하수가 흐르는 인근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 2,900톤. 농지 한가운데 투기된 쓰레기 약 3,000여 톤. 총 약 1만 톤입니다. 우리는 폐기물을 투기하는 실체를 파악하고자 2015년부터 폐기물 불법 투기범들을 감시하고 적발하는 일을 하고 있는 서봉태 씨를 만났습니다. 이거 그런 게 보이는 의원이 별로 없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돈이 안 되잖아요. 음성이든 뭐 이런 데 보면은 외곽지 구석구석이 많아요. 그런 부분이 다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범죄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추적 조사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기 이렇게 서봉태 씨는 불법 폐기물의 피해자이기도 한데요. 7년 전 서봉태 씨 땅에 임차인이 불법 폐기물을 투기한 뒤 도주해버렸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서봉태 씨는 쓰레기 투기범을 쫓게 됐고 270명이 넘는 투기범을 적발했습니다. 검찰이 있고 하기 때문에 환경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불법 투기의 심각성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1년간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공갈 협박을 제가 당하면서도 다니면서 했을 때 생각이 드는 게 이게 환경부 장관님 공장이었으면은 과연 이 많은 자료 가지고 이 금융 계좌 내역 가지고 이게 범인을 못 잡고 아직까지 이렇게 있겠는가? 그게 제일 의문이었습니다. 충북에 쓰레기산이 생기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경매를 떠나 풍선이 효과라 그래서 여기서 단속을 많이 하면은 결국은 다른 지역에 사건이 더 일어난다는 거죠. 19년도까지만 해도 경북이 전국의 폐기물 투기 사건이 가장 많은 자리였거든요. 근데 19년도 5월 달부터 제가 움직였으니까 단 2년 만에 지금 경북의 투기 사건 이러는 것보다 경남 쪽이나 그 충청권에서 일어난 사건이 더 많아요. 경북에 단속을 많이 하니까 충청권하고 경남권이 지금 투기가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작년 연말 기준 전국의 불법 폐기물 양을 살펴보면 충북이 약 5만 7천 톤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불법 투기의 수법을 보면 공장이나 창고를 임대해서 쓰레기를 투기한 뒤 도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왜 그들은 공장이나 창고를 임대한 뒤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걸까요? 공장을 임대해서 거기에 뭐 비철 금속이라든지 뭐 수출 포장이라든지 이런 거 할 거다 그러면서 공장 외벽을 전부 다 담장을 다 사요. 그 이지아 펜스로. 그러면 바깥에서 안으로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고는 이제 쓰레기를 갖다 놓고 다 차면은 도주하는 거죠. 공장에 쓰레기 채우는 방법은 흔한 방법이네요. 거기에 이제 바지 사장이 임대 계약을 했기 때문에 화살바지 역할, 일명 바지 사장이 필요합니다. 폐기물 투기범들의 불법 행위를 대신해서 뒤집어 써주는 바지 사장이 존재한다는 것. 이 바지 사장이 있기에 폐기물 투기범들은 잡히지 않고 계속해서 활동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바지는 잡혀봐야 뭐 징역 갈 요령하고 지금 했는 거니까 거기 뭐 교도소가 없고 뭐 1년, 2년이 있다가 나오고 그러고 이제 뭐 총책한테는 뭐 옥바라지 받고 그러고 뭐 한 건당 뭐 1억, 2억씩 받고 그 징역을 사는 거니까 그렇게 바지 사장을 사람은 줄 수가 있어요. 제작진은 음성의 폐기물 투기 현장 곳곳에서 검게 그을린 화재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폐기물 불법 투기 현장에서 종종 발생하는 화재에 대해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서봉태 씨는 말합니다.
자연 발화가 아니고 다 방화예요. 그거는 투기범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게 폐기물을 안에 화공약품을 넣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석 달이든 그 기간 정해놓은 기간에 이게 발화가 되게끔 하는 조정까지도 할 수 있어요. 얘네들은. 이렇게 일부러 방화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방화하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쓰레기가 투기가 됐고 그거를 계속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집행이 늦어지잖아, 그죠? 근데 불이 나면은 폐기물 처리가 제일 1순위가 돼버려요, 그게 대집행이. 그러면 불 났는 거를 빨리 치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공장 철거도 다 해야 되잖아요, 안전사고 때문에. 그러면 이제 범죄 현장이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폐기물 치우는 것보다 실형만 살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대집행을 통한 쓰레기 처리를 노리고 일부러 방화를 한다는 것. 쓰레기 투기범들은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한다고 서봉태 씨는 이야기합니다. 투기 조직은 역할 분담이 다 있어요. 역할 분담이 있는데, 자, 니는 돈을 대고, 니는 이거 전국의 물건을 총괄과 책임지고, 너는 여기서 창고에서 물건 받고, 너는 운송을 하고, 범인들은 빨리 움직이는데 인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법이 못 따라가져요. 해도 너무합니다, 이건 진짜. 음성군 관계자에 따르면 음성군에서 최근 4, 5년 사이에 확인된 불법 폐기물의 양은 모두 합쳐서 약 1만 톤에 달합니다. 이 불법 폐기물을 투기하는 수법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미등록 업체가 불법 폐기물을 임대 창고나 산속에 버려두는가 하면 폐기물 처리 업체로 등록을 한 업체가 허용받은 양보다 초과해서 쓰레기를 불법적으로 쌓아두거나 매립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불법적인 현장을 없애기 위해서 일부러 화재를 내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 경상 쪽에서 단속이 강화되자 충청권으로 이 불법 폐기물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의 중심에 있는 충북의 지리적인 여건상 이대로 가다가는 불법 폐기물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북 충주시에도 쓰레기산이 발견됐습니다. 2019년 충주시와 충주경찰서의 합동 현장 점검으로 밝혀지게 된 쓰레기산. 생활 쓰레기 포함해서 건축 폐기물들까지 모두 한꺼번에 투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폐기물을 투기하는 사람, 영업적으로 모집하는 사람, 운반하는 사람들 각각 분담 역할을 해서 투기한 것 같습니다. 배출과 운반, 처리 등 각각 역할을 나누고 전국을 상대로 폐기물을 투기한다는 것. 폐기물 불법 투기는 조직적인 기업형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19년 6월경에 폐기물이 주덕, 대소원 포함해서 약 5천 톤가량 투기가 됐었습니다. 폐기물이 불법으로 투기된 곳은 충주시에 한 곳 더 있습니다. 두 곳을 합쳐 약 5천 톤의 폐기물이 투기됐습니다. 토지 소유주는 임차인이 불법 폐기물을 투기하는 줄 몰랐다고 합니다. 현재 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업체와 충주시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주에서도 쓰레기산이 발견됐습니다. 2018년 발견된 이곳은 당시 투기된 폐기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5m가량의 판넬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불법 투기된 폐기물은 약 6,200톤. 토지주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전자제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임대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많은 폐기물들은 다 어디서 온 것일까? CCTV에 찍힌 폐기물 운반 차량의 차량 등록지는 전국 각지로 돼 있었다고 합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범행을 주도한 이에게 징역 2년을, 화물차 기사 등에게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시 음성의 쓰레기 투기 현장을 찾았습니다. 부모님은 작년에 이 시작한 전원 차량용 보장
음성의 불법 폐기물들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 관에서는 대집행이라는 걸 할 수 있지만 이제 그 절차도 조금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쓰레기를 다 치우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예상돼요? 대략 9억에서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집행하는데 우리 세금을 쓰고 네. 그 이후에 부상권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폐기물 투기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정말로 재산이 없는지 아니면 따로 빼돌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재산이 없다라고 저희가 확인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군 재정으로 해서 다 지출이 되는 거라서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폐기물이 불법적으로 투기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뭐 도에서 전혀 추가 지원이나 이런 거는 안 보이죠? 일단은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는 저희가 1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경찰이나 뭐 검찰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네. 지자체에서 밝히게 돼 있습니다. 1차적으로. 투기자가 누군지 딱 특정이 돼야 되고 그 사람을 계속 감시한다거나 쫓아다녀야 된다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 폐기물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들도 같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하나에 대해서만 딱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한 책임과 대책 마련을 지자체 행정감시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 거대화, 조직화되고 있는 폐기물 투기 조직을 상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1년씩 걸리는데 실적은 하나도 없는 거지. 1년간 놀았는 거지. 행정직 공무원이죠. 전문직이 아니죠. 행정직 공무원이 그냥 사법경찰관에 대한 그 교육 뭐 일주일 정도 받는 게 그게 다예요. 투기범들이 사법경찰관들 오면은요 동네 개보다도 더 뭐 하찮게 봐요. 왜 아무것도 못 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것도 불법 투기범들을 잡기에는 현행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서봉태 씨는 말합니다. 내가 보세요. 성적서 있습니다. 아마 경찰관들은 잘 모르잖아요. 폐기물을 투기하는 현장을 추적해가 따라갔어요. 투기하는 현장을 쫓으며 영상 증거까지 확보한 서봉태 씨. 하지만 제도에 막혀 불법을 막을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영장이 발부 안 됐어요. 영장 발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폐기물이 얼마 있냐? 지금 한 100톤, 200톤 정도 있습니다. 그 양 너무 적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100톤, 200톤이 영장 기각이 되면은 1000톤, 2000톤이 있을 때 영장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1000톤, 2000톤을 누가 치우느냐? 결국은 시도에서 세금으로 치워야 돼요. 결국 쓰레기가 더 많이 투기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사 당국. 그 사이 투기 세력들은 전국으로 움직이며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충주에 폐기물 투기장이 하나 열렸다. 이 투기범들이 전국에 연락을 다 해요. 충주에 창고 하나 엽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물건을 공급, 사업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물량 공급을 다 해요. 그래서 이거는 사건을 만약에 조사를 하게 되면 광역 사건으로 해갖고 충주에서 만약에 폐기물 투기 사건이 일어났다. 충주의 광역 수사대가 전국을 다니면서 수사를 해야 되고 충주 법원에서 전국에 강원도든 해남이든 전국에 영장 신청을 하면 영장을 발부를 해줘야 돼요. 쓰레기 산이 생긴 곳은 충주입니다. 그러나 쓰레기들은 진천, 음성, 고양 등 전국에서 모인 폐기물입니다. 지자체의 감시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투기 세력에 대한 처벌도 그 수위가 너무 약하다고 서봉태 씨는 지적합니다. 특히 강제성이 없고 집행시효가 만료되면 효력이 소멸되는 추징금이 문제라고 합니다. 폐기물 투기범들은 법원에서 재판받을 때 추징금으로 다 해요. 그런데 추징금은 우리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법원에서 뭐 1000만 원을 구형을 하든 100억을 구형을 하든 추징금은 안 내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바꾸어서 벌금형으로 하면은 실제로 바지칠 사람이 없어요. 벌금형으로 했을 때는 자기가 그 돈을 못 내니까 벌금을 못 내서 징역 사는 게 10년이 20년이 되는 거예요.
추징금은 강제성이 없다 보니 바지 사장을 구하기 쉽다는 것. 벌금으로 부과되면 화살바지인 바지 사장을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쓰레기 투기 현장을 감시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네, 맞습니다. 근데 폐기물을 투기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좀 강력한 조치라든가 단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 혼자서는 치우기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지원, 금액적 이제 재정적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충북 지역에서 버려진 불법 폐기물의 양은 약 5.7만 톤으로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불법 투기로 인한 이익은 투기 조직이 가져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투기 조직은 전국적으로 활개를 치는데 관리 감독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다 보니 이 불법 투기 문제를 근절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끼 시사는 폐기물 불법 투기에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환경부에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요구합니다. 먼저 쌓여있는 이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환경부에 예산이 투입돼야 할 것이고 또 다른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서 환경부를 중심으로 전국 단위의 조사와 단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경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